안녕하십니까. 자전거 피팅 전문가 PKJ 자전거 피팅 연구소 박광진입니다. 저는 프로 사이클 선수 출신입니다. 약 15년 정도 선수 생활을 했고 약 3년 전에 제가 은퇴를 했습니다. 선수 생활 하는 동안 저는 자전거 피팅에 엄청난 관심을 가졌고, 은퇴 후에 자전거를 잘 타고 싶거나 아니면 부상해서 어떤 회복하는 차원에서 아니면 재활 차원에서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리고 제가 가진 어떤 능력을 활용할 수는 없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경상남도 창원에서 PKJ 자전거 피팅 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자전거 피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전거 피팅 할 필요가 있어? 심지어는 선수들도 그런 얘기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분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스파이크를 안 신고 그냥 일반 운동화를 신고 자전거 타는데 피팅이 필요합니까? 물론 그분은 이제 병원에서 퇴원하고 자전거를 이제 재활 목적으로 타시는 분 같아요. 운동화를 신는데 자전거 피팅이 필요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합니까? 당연히 필요하죠. 물론 스파이크 신었을 때 그 디테일한 피팅은 아니지만 그래도 피팅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옷을 사는 데 있어서 아무 옷이나 그냥 사서 입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허리 사이즈를 예를 들게요. 물론 일반적인 허리 사이즈를 알고 있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본인이 직접 가서 옷을 사지 않고 뭐 와이프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옷을 살 때 막상 사와서 입어보면 안 맞는 경우가 많죠. 자전거 피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피팅 없이 자전거를 탔을 때 안장의 높낮이는 천차만별로 차이가 날 수 있으며, 그렇게 안 좋은 자세로 만약에 오랫동안 장기간 탈 때는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재활 과정에 있는 분들에게는 민감하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저는 자전거 피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앞으로 자전거 피팅을 하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자전거 피팅에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동영상을 제작할 겁니다. 약 30강 정도 되는 어떤 분량으로 동영상을 제작할 것이며, 이 동영상을 토대로 해서 자전거에 관심 있는 분들이 스스로 자기 자전거를 피팅할 수 있는 셀프 피팅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자전거 피팅이 왜 필요합니까? 제가 처음에 선수생활 할 때 자전거 피팅을 안 받고 그냥 대충 주위에 있는 사이클 탄 선배들의 어떤 눈짐작으로 자전거 사이즈를 선택했고 스파이크 사이즈를 선택했고 뭐 모든 걸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서 처음 자전거를 탔습니다. 결국에는 시행착오를 엄청나게 겪었어요. 어떤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저 혼자서 극과 극을 달린 거죠. 안장을 완전히 뽑았다가, 자전거 사이즈는 그때 똑같았습니다. 똑같은 자전거인데 안장을 끝까지 뽑았다가 완전히 내렸다가 완전히 뒤로 뺐다가 완전히 앞으로 갔다가, 핸들 포스도 제일 긴 거 썼다가 제일 짧은 거 썼다가,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는 알지를 못하는 거죠. 배가 산으로 갔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피팅이 중요하다. 하지만 그 피팅은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 피팅이 기준이 되게 된다. 그 기준이 없이 그냥 눈짐작으로 내 경험에서 나온 어떤 피팅, 그 피팅은 한계가 있다는 게 분명히. 물론 모든 사람이 피팅하는 것보다는 좋겠죠. 하지만 과학적인 피팅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과학적인 피팅 플러스 제가 선수생활 15년 했던 그 노하우가 토대가 돼서 제대로 된 피팅을 하겠다는 거죠. 제대로 된 피팅을 하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피팅이 필요하냐? 자전거를 더 잘 타고 싶다. 경기력을 높이고 싶다. 자전거 피팅만으로도 경기력은 얼마든지 높아질 수 있다. 잘못된 자세에서 나오는 파워, 지구력,
뭐 토크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자기 신체에서 가장 효율적인 힘을 쓰는 자세 분명히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효과는 엄청나다는 거죠. 뭐 다른 얘기지만 제가 선수생활 할 때 저는 실제로 자전거 피팅의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자전거를 탄 케이스입니다. 훈련량에 비해서 성적이 좋았던 케이스죠. 왜냐? 제 스스로 자전거 피팅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훈련량은 작으면서도 효율적으로 자전거를 탈 수 있었다는 거죠. 재활을 위해 자전거를 타고자 하는 사람들, 저도 실제로 좌측 무릎 반우상 연골, 내측 반우상 연골 수술을 했습니다. 자전거를 못 타는 게 아니냐라는 어떤 걱정도 많이 했어요. 병원에 있으면서. 하지만 지금은 전혀 구애 안 받고 자전거 타고 있어요. 실제 병원에서 태어난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운동 중에 하나가 자전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걸어 다닐 때는 그 부하가 몸에 그대로 전달이 되지만 자전거는 공중에 떠가 있잖아요. 그래서 잘만 타면 재활에 최고다. 근데 잘 못 탔기 때문에 잘못된 자세로 잘못된 훈련 방법으로 재활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몸을 더 망치는 경우도 많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전거만 타면 엉덩이가 아프다. 저도 처음에 자전거 탈 때 엉덩이 아파서 자전거 그만 탈라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근데 안장통의 원인은 분명히 있습니다. 잘못된 자세죠. 잘못된 자세. 그냥 생활 자전거는 얼마든지 그냥 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본격적으로 라이딩 목적으로 자전거를 탄다면 장시간 탈 것이고,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자세로 타기 때문에 그 자세는 민감합니다. 약간의 잘못된 자세로 자전거를 오랫동안 타게 되면 분명히 안장통은 발생합니다. 안장통은 분명히 피팅을 통해서 얼마든지 개선 가능하고요. 장거리 라이딩을 하면 무릎이 아프다. 저한테 피팅을 의뢰하는 분들의 대다수가 무릎입니다. 무릎 통증의 원인은 뭐겠습니까? 일단 자전거가 자기한테 안 맞다. 그게 첫째 원인이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무릎이 앞에 나가 있다. 실제로 무릎으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많아요. 무릎으로. 안장이 너무 낮다. 낮은 경우도 무릎에 부하가 엄청나게 갑니다. 그래서 우리 무릎 환자들한테 쪼그려 앉지 말라는 이유 그게 있으면, 쪼그려 앉았을 때 무릎에 가는 부하가 엄청나기 때문에 안장이 낮거나 무릎이 페달보다 더 앞에 있거나, 그 다음에 핸들이 너무 밑으로 가 있거나, 그 다음에 뭐 스파이크를 신는 사람들 신발 밑에 클릿이 있지 않습니까? 클릿이 각도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 무릎에 분명히 통증이 있습니다. 그런 걸 제대로 잡아줘야 돼요. 어느 한 가지만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죠. 자전거만 타면 손목, 어깨, 허리 뭐 다 아파요. 실제로 제가 피팅하면서 처음에 피팅 왔을 때 비포 영상, 그 다음에 피팅한 후에 영상을 딱 두 개를 동시에 딱 보여주면, 와, 내가 저 자세로 타니까 안 아플 수가 없었네 라고 이구동성으로 다 그런 얘기를 해요. 왜냐? 잘못된 자세에서는 어깨도 딱 고정이 되어 있고 팔도 딱 고정이 되어 있어요. 허리도 딱 고정이 되어 있고, 실제로 보면 안 아플 수가 없는 자세예요. 요철이라도 만나면 충격이 바로 흡수가 되는 거죠. 자전거를 처음 타는 사람, 새로운 자전거를 바꾸는 사람들도 기존의 자전거하고 만약에 사이즈가 틀리다든지 사양이 틀리다면 분명히 피팅은 필요합니다. 왜냐? 민감하거든요. 선수생활 할 때 똑같은 브랜드의 똑같은 사이즈로 자전거를 하나 더 맞춰달라고 했어요. 근데 실제로 똑같은 자전거라고 생각하고 똑같이 피팅을 탔는데 느낌이 틀려요. 다르게 말하면 자전거는 그만큼 민감합니다. 아무리 똑같은 위치에 놨다 해도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서 피팅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물론 전문가의 피팅이죠. 1000만원 자전거가 10만원짜리 자전거보다 못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실제로 자전거는 폼이거든요. 멋있게 편안하게 타야 되는데 자전거는 1000만원짜리인데 자세는 완전히 엉망인 자세로 타요. 너무 안정이 높아가지고 발을 완전히 뻗어서 타는 사람들 실제로 봤습니다. 자전거를 많이 하니까 1000만원이 넘는데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죠.
창원에는 저 안민고개라고 높은 고개가 있어요. 그 고개를 올라가는 분들 많습니다. 잘못된 자세로 올라가면 분명히 몸은 망가지게 돼 있어요. 실제로 사람들은 다 사이즈가 틀려요. 다리 길이도 틀리고 골반도 틀어져 있고 발 사이즈도 틀려요. 저 역시 왼발이 오른발보다 약 한 5mm 정도 클 겁니다. 이런 자세를 과연 우리가 교정을 한 후에 자전거를 타야 되냐, 아니면 무시하고 자전거 피팅을 해야 되냐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차후의 영상에서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실제로 저는 반우상 연골 수술을 하고 자전거를 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을 많이 했어요. 물론 그 부상 있기 전에 그 원인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기아를 제가 무거운 기아죠. 훈련해서 지속적으로 사용하니까 무릎에서 못 견디더라고요. 고기아를, 그리고 또 우리가 고개를 탈 때는 보통 가벼운 기아를 타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근력을 키운다고 무거운 기아로 고개를 막 으그적 한 거죠. 무거운 기아로 뒤에 타이어 달고 막 끌어당깁니다. 무릎이 성하면 그게 이상한 무릎이 되겠죠. 반우상 연골 수술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이제 만약에 재활을 하러 차원에서 저한테 피팅을 받으러 오면 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제가 피팅을 해드리고 있어요. 선수들 사이에서 저는 피팅 중독자였습니다. 자전거를 타다 보면 자전거 자세에 민감한 선수가 있는 반면에 엄청나게 둔한 분들도 계세요. 물론 장단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피팅에 민감하기를 옹호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야지 자전거를 잘 탈 수가 있거든. 심지어는 시합 출전하기 바로 몇 분 전에도 자전거를 육각렌치 가지고 자전거를 망쳤어요. 물론 심판한테 양해를 구하고 망쳤죠.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것도 평상시에 그 바꾼 자세로 탄 경험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해도 별 상관이 없더라고요. 제 경험으로는. 근데 무작정 지금 위치가 안 맞다고 해서 바꾸고 탄다, 그거는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연습 때 피팅은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시합 때는 되도록 안 하는 게 좋죠. 동양인과 서양인의 체형이 틀리듯이 동양인 각자도 다 체형이 틀리고 근육의 어떤 파워도 틀리고 근육 길이도 틀리고 유연성도 틀리고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답은 없어요, 피팅에. 하지만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은 필요하다는 거죠. 피팅의 종착지는 기본 자세다. 그렇다고 처음 자세 그대로 타냐? 또 그렇게 타면 안 돼요. 돌아서 처음 자세로 오더라도 그 과정은 겪어라. 그래야지 제대로 된 피팅이 된다. 저는 그걸 예를 들면 초등학생이 그린 그림, 피카소가 그린 그림, 어떻게 보면 두 개가 비슷할 수 있지만 거기에는 천차만별의 어떤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선수 생활에서의 어떤 제 노하우, 어떤 시행착오죠. 플러스 그 다음에 이론을 바탕으로 한, 스포츠 과학을 바탕으로 한 어떤 과학적인 어떤 피팅, 재원, 그 두 개를 플러스 할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 피팅을 실행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온라인상에 있는 자료들 다 수집했고요. 기존에 나와 있는 책 중에 인지도 있는 책들을 제가 다 흡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 나름대로의 어떤 피팅 교재를 만들었어요. 그래 이걸 제가 영상으로 제작해서 피팅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피팅 해야 합니다. 피팅이란 무엇이냐, 그 다음에 피팅을 하기 위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자전거 사이즈 선택할 때 기준은 뭐냐? 클릿, 뭐 아치 보강, 인솔, 웨지, 뭐 이런 부분도 할 겁니다. 페달링, 그 다음에 통증이 발생할 때 어떻게 우리가 조치를 취해야 되느냐, 무릎, 허리, 어깨, 손목, 엉덩이, 어떻게 통증이 있는데 계속 타야 되냐 말아야 되냐까지도 제가 얘기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제 자전거 트레이닝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선수생활 하는 동안 지구력, 근지구력, 근력, 순발력, 민첩성 뭐 이런 부분에서 훈련했던 어떤 트레이닝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피팅은 어떤 사람들은 정답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주관적인 어떤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하는 어떤 강의들이. 하지만 저는 최대한 어떤 기준, 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해서 제 노하우를 덧붙일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자전거 피팅 패러다임을 만들 겁니다. 이상 PKJ 자전거 피팅 연구소 박광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